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강 해양의 변화부터 6강 해양의 변화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봐둬야 하는 것이 바로 해수의 성질에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즉 해수의 층상 구조에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 깊이는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두껍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온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다.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므로 매우 안정한 층이고 따라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겠죠. 심해층은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깊은 층을 얘기합니다.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 이 그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각각의 위도별로 층상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해수의 염분. 해수의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표층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비례합니다.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봅시다. 즉, 많이 증발되고 적게 강수된다면, 적게 비가 내린다면 이 값이 크겠죠. 이 값이 크다는 건 염분도 크다는 것이다. 반대면 염분도 반대 관계를 갖겠죠. 우리가 해수의 염분 성질을 잘 알아둬야 되고요. 염분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감소할 수 있는 요인, 증발과 강수는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해수의 결빙은 염분이 증가되고요. 해빙은 염분이 감소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담수, 즉 강물이 유입되는 경우에도 염분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도지방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습니다. 극지방은 증발량이 적고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낮지만 하지만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해수의 결빙은 염분의 증가 요인이니까요. 따라서 전세계 해양 이런 평균 표층 염분 분포를 주고 나서 이런 염분 분포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염분이 왜 낮은지, 왜 높은지를 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수온 염분 분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월과 8월, 2월은 겨울이고 8월은 여름이죠. 겨울과 여름에 대비되는 차이를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면 당연히 수온은 8월에 높겠죠. 염분은 2월에 높습니다. 그리고 연안보다 외해에서 대체로 높습니다. 연안에서 염분이 낮은 이유는 아까 봤듯이 담수의 유입으로 염분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밑에 써 있습니다.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에서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한류보다 난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과 염분입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해수의 염분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수의 밀도는 수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의 밀도 분포. 밀도는 큰 차이는 안 나죠. 이런 내용이 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온 염분도 TS도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 값을 다 알 수 있으며 해수의 특성과 이동을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온 염분도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의 용존 기체.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용존 산소는 해수 표층에서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광합성과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입니다. 그리고 심해에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표층에서 해수가 침강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지만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듭니다. 광합성이란 이제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고 지구과학에서는 화학식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광합성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고 증가하는 것이 산소다라는 거는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된다. 이 정보는 알아둡시다. 다음 대기대순환이 나오네요. 자, 대기대순환은 통합과학에서부터 너무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어떤 바람이 부는지, 아열대, 고압대, 적도, 저압대, 한대, 전선대 같은 이름이 왜 붙었는지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해수의 표층순환. 해수의 표층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체로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한대 순환이라는 거는 북반구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남반구에는 남극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환이 일어날 수 없고 남극 순환 회류, 서풍 피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편서풍에 의한 남극 순환 해류가 존재하고 북반구에는 대신 아한대 순환이 있다. 여기 써있죠.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 라는 표현 반드시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항해 서쪽 보시면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는 비교적 속도가 빠릅니다. 이걸 서안 경계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서안 경계류는 유속이 빠르고요. 폭이 좁습니다. 유속이 빠르려면 폭이 당연히 좁아야 합니다. 유속도 빠르고 폭이 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수송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의 그 수송량이 같으려면 서안 경계류는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은 대신 동안 경계류는 유속이 느리고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과학 2 시간에 배우는데 지금 수능 특강에서 속도가 빠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폭이 좁다 라는 얘기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림 멕시코 만류, 레이카비크, 뉴욕과의 기온을 비교하는 내용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보면 멕시코 만류는 고위도에 위치한 레이카비크의 겨울철 기후를 온화하게 해주지만 뉴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뉴욕보다는 레이캬비크가 더 고위도에 있지만 더 따뜻하다. 즉, 이 영향은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는 난류의 일종인데 이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따뜻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배우게 되죠. 자, 여기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북태평양 쪽에서의 이 환류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류를 그리게 되는데 자, 요 해류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북태평양, 자, 동쪽에 있는 건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는 건 북적도 해류가 나타납니다. 이 해류 이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난류와 한류를 구분할 건데, 자, 이 그림에서 여기가 적도, 이쪽이 북위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적도 지역으로 갈수록 따뜻하겠죠. 난류란 무엇이냐면 따뜻한 지역에서 차가운 지역, 추운 지역으로 가는 해류를 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빨간 화살표,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난류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해류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는 난류와 한류는 바로 동위도대 그리고 같은 순환에서 비교를 할 것입니다. 다른 난류와 다른 한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류에서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비교하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난류를 보시면 우선 난류와 한류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류는 수온이 높습니다. 따뜻한 데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염분도 따라서 높습니다. 자, 염분이 높다라는 건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 그 산바리 위에다가 이렇게 산바리 이렇게 있죠. 비커를 올려놓고 물을 넣고 소금을 넣고 막 유리막대로 젓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이죠. 녹이는데 밑에 알콜 램프를 넣고 얘를 녹이게 되면 더 많은 소금이 녹았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으면 소금이 더 잘 녹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수온과 염분이 높다. 그럼 한류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특징은 용존 산소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영양 염류가 적어요. 그러면 한류에서 용존 산소량과 영양 염류가 많겠죠. 용존 산소량은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라는 라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시로 보면 우리가 콜라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와 실온에 보관했을 때 그 탄산이 얼마나 잘 보존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콜라는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야 그 탄산이 더 잘 보존되죠. 산소도 같은 기체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류에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분이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다. 여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서 뭐 황해난류, 대만난류, 동안난류 나오죠. 동안난류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북한한류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조경수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씩 출제됩니다. 여기서 좀 볼게요. 조경수역의 위치를 많이 물어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동안난류가 강하고 왜냐면 여름이니까요. 겨울에는 북한 한류가 강합니다. 따라서 조경수역은 겨울에는 남하하고요. 여름에는 북상합니다. 조경수역이란 동안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나는 지역이죠. 그러면 동안난류가 더 세요.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안난류가 더 세다면 북쪽에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북한한류가 더 강하다면 더 남쪽에서 조경수역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해수의 심층순환으로 가겠습니다. 해수의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는 달리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커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 생기는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토자로 생기기 때문에 여렴순환이라고도 하고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꼭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것이 바로 이 심층순환의 원리입니다. 수능 문제에서 탐구 문제를 한 문제씩 꼭 출제하는데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새로 추가된 심층순환이기도 하고 탐구 문제로 내기에 아주 적합한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예시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든 변형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탐구 과정을 한번 잘 읽어서 이해해두는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심층순환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뭐 이런 대서양 지중해 이 지브롤터 문턱이 나와 있는 이 해수의 순환 내용 알아두시고요. 이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죠.
표층수를 제외하고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남극 중층수, 그 밑에가 북대서양 심층수, 그 밑이 남극 저층수입니다. 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다 직접 물어보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심층순환의 역할이 뭐냐?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열에너지 수송, 열수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준다.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층순환 문제였고요. 이런 개념 내용에서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등밀도선이 나와 있는 TS도 해석하는 것과 앞에서 잠깐 보면 이 탐구 과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난류와 한류의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해류들,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알면 좋겠지만 우선은 북반구 위주로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해류들 있는데 모든 해류를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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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만 알면 됩니다. 여긴 거의 안 나오고요. 이 3개만 알면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뭐 대기대순환 아실 거고, 뭐 해수의 온도와 염분, 증발량, 강수량과 염분의 관계, 뭐 염분이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